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 임성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상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사실은 살아온 것보다는 덜 남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뭐 당장에 내가 뭐 내일 모레 죽는다 이런 생각은 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갈수록 뭐 사는 거에는 약간 뒤로 물러날 수도 하고 거기다가 조금 많이 여유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여유가 없으면은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사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살아보면 알 수 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가 하고 또 일주일 월요일 시작되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일주일 가고 한 달 시작되면 어쩌다 보면 한 달 가고 1년 시작되면 어쩌다 보면 1년이 갑니다. 실제로 사실은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렇게 시간은 가기는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면 사실은 뭐 몸도 허약해지고 뭐도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이 남은 기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수명이 뭐 100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망할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고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현재 지금을 보면은 주위에 가만히 보면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죠. 근데 보통이 보면 80 정도가 좀 넘어가면은 상당히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나 자기 한 나이를 따져보면 내가 얼마 남았다. 많이 죽는다는 얘기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꽤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나한테 현실화된다는 생각을 또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하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그러다 보면 하는 사이에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하는 것이 꼭 좋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 흐르는 대로 살다가 저녁에 자고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내가 이왕 인간으로 나왔으니까 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앉아있다가 오오오 하다 보내는 것보다는 한번 내가 뭘 한번 해보고 싶은가 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60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그러듯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것이 왕도고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여한이 없는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쯤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뭐가 있었나 아니면 그동안에 뭘 못했나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아마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겠지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노트나 스마트폰에 한번 적어보세요. 어, 많으면 한두 개도 많으면 뭐 20개, 30개 다 될 수 있겠지만 적으면 한 개도 될 수 있고 대략 한 10개 정도를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은 뭐 자의반, 타의반 해서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무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대외적인 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직업이란 것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좋아해서 그걸 갖는 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위에 어른들이, 주위 사람들이 이게 좋다. 아니면 어떻게 우연히 입사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됐다. 자격증이 됐든 뭐든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다른 걸 또 시작하려면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이건 해봤던 것은 쭉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뭐 단골도 있다든가 뭐 그렇게 되니까. 야, 그래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게 정년이 뭐 원래 60세라 하지만 뭐 40대, 50대 더 넘은 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다 보고 사실은 때가 되면 뭐 인생에서든 아니면 직업에서든 사실 퇴직을 일단은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식이나 누구한테 넘겨주고 아니면 후배한테 넘겨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봉급쟁이 한 사람들이야 때가 되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특히 뭐 옛날에는 60좀 넘었으면 보통 뭐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100세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나서도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퇴직하기 얼마 전에 내가 과연 앞으로 살면 뭐를 해고 살면 좋을까? 먹고 사는 것은 사람에 따라 틀리죠. 돈을 많이 쓰고 하는 것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건 다 비슷하니까 그 생긴 사람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일단은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조금 욕심을 좀 줄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면 사실은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어릴 때 외삼촌이 그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도 그랬고. 그래, 저 아주 어릴 때 시골 깡촌에 있었는데 그때 뭐 콩쿨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밤에 와서 그 무대 차려놓고 그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무대 밑에서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목청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목청 좋은 거하고 가수들이란 건 또 사실 별거거든요. 이게 목청 좋다는 거하고 노래를 잘한다는 건 별겁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해보니까 뭐 노래 뭐 그냥 대충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뭐 녹음실가 녹음됐는데 막상 가수가 되었고 프로가 되면 그렇게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우선 가장 기본인 뭐 박자, 음정, 리듬을 잘 맞춰야 되고 또 그다음은 뭐 제스처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갖출 옷도 입어야 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상 준비가 안 돼서 가수가 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사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제 후배 소개로 가수를 처음엔 할까 말까 할 때 그 이제 작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인터 지방에 있는 그 지부장 아마 지금 말하면 대한가수협회 아니면 아마 총연합회 예술인 전업연합회 아마 그 지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잘 몰랐었어요. 거기서 이제 노래 그 테스트를 봤는데 뭐 저는 이제 평소 옛날에 그냥 그막 부른 대로 노래를 가서 올라가서 한 두세 곡을 부르는데 그 지부장이 형님 노래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이렇게 엉터리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로 그분 표현이 마구잡이로 배워놔서 지금 다시 고치기도 힘들고 나이도 뭐 그래 뭐 60 넘어갖고 그 굳이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느냐 그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지가 뭘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말이 딱 맞았어요. 근데 또 작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노래가 좀 약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건 맞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하지 말다는 어쩌 하든 상관없이 한다고 해서 그 처음에 곡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 그 고생길이 되더라고요. 그 아까 말대로
제대로 그 노래에 대한 기본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작가한테 많이 혼나요. 노래를 가르치고 녹음시켜 놓고 불러놓고 또 하고. 그래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긴 안 됐어요. 그런 후에도 사실은 또 무대에 올라가서도 생각보다는 많이 떨려요. 떨려가지고 의외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나가서 올라가서 그냥 가사도 중간에 막 까먹기도 하고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좀 나아졌죠. 물론 계속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레슨도 받고 하긴 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가수를 하는 건 글쎄요, 뭐 저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음반 내고 방송에 한두 번 나가고 행사 한두 번 나가고 그러면 뭐 내가 가수 한번 해본 거니까 됐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수 내놓고 무대에 올라가서 제대로 노래 불러보면 제대로 노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무대에 올라갔다가 어떤 노래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그 노래를 들으려고 조용히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노래 안 될 때는 진짜로 안 되는데 잘 될 때는 마이크를 통해서 그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그 내 노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맛으로 저는 노래를 하는 거 듣고 다른 가수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뭐 그냥 한두 번 나가면 남들이 좀 뭐 알아주는가 보다. 그때만 해도 순진한 생각이니까. 근데 그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조금 유명한 가수들 에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냐 하겠지만 제가 그 이제 방송 출연도 해보고 여기저기 오라고서 가보고 하면서 느낀 것이 야 가수 유명한 가수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로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물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운이 좋게 된 사람들도 많지만 그게 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수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가수가 되긴 됐죠. 무명 가수지만 또 제가 작사 작곡도 한 것도 있고 뭐 작사한 것도 있고 부른 것도 있고 또 있었지만은 또 그래도 뭐 하여튼 지금 활동은 하고 있고 또 그중에 또 하고 싶은 게 수필집 내는 거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긴 냈습니다.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판소리도 우연히 배우게 됐는데 그것도 배워서 뭐 공연도 다녀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제가 법무사다 보니까 이 경매 쪽을 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경매도 있고 또 전에 이제 명리학 공부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해서 앞으로 이런 방송하면서 아마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최소한도 크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서 하나씩 뭐 시험을 해보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말고 있다 보면 나중에 한 1년 후에 그 하다 말았지 이런 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지만 버킷을 작성해 놓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중간에 가다 낚시하고 왔다 하더라도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소리를 한 게 있거든요. 예, 마치면서 판소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좌를 주워 앉은 후에 도련님이 방안을 잠깐 살펴보는 뒤 별로 사치는 없을 망정 뜻있는 주련만 걸려있지. 동벽을 바라보니 주나라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려고 유수변 납시질 하는 거도 뚜렷이 그려있고 서벽을 살펴보니 상산사오 내 노인이
바둑판을 앞에 놓고 어떤 노인은 고개를 들고 또 어떤 노인은 백기를 들고 대마상 배수를 보량하고 요만하고 앉아있고 어떤 노인은 정례장 짚고 배구훈선 손에 들고 요만하고 국어보며 훈수하다가 책망 듣고 무한색으로 서있는 거도 뚜렷이 그려있고 남벽을 바라보니 관운장포 양장수가 글공부 힘쓸제 나는 기러기 소량으로 장공철전을 매겨들고 비정비팔로 흉어복실하여 주먹이 톡 터지게 좀통을 꽉 쥐고 앞뒤귀미 노장케 내가 뻗던 머리 숙여 깍지 손을 툭 떼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스르르르르르르 떠들어 나는 기러기 철컥 마저 빙빙 돌아 떨어지는 거도 뚜렷이 그려있고 북벽을 바라보니 소상강 밤비개고 동정어 달오른데 은은한 중림 속에 배를 입은 두 부인이 25년을 무릎 위에 놓고 슬기덩 둥덩 타는 거동 뚜렷이 그려있고 선을 살펴보니 춘향이 일부 종사 활양으로 글을 지어 붙였으니 대후 춘종 죽이고 분양 야독서라 왕이지 필법이로